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 이후 강원도 교육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도내 교육계는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알펜시아 개장 뒤 처음으로 실사 가치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와 춘천시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시의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도내 농업인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오늘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학 입학생의 무려 90%가 수시로 간 상황이어서 정시 확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정시 비중 확대가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1 학생들. 수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정시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있고 창사 활동도 있는데 내신 때문에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것까지 챙기고 정시 비중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더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교사들도 정시 확대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지,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니까 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4년제 대학에 등록한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수시 합격자는 전체 90%에 이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비율이 70% 후반대로 2021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향을 받는 건 서울 15개 주요 대학교인데 정시가 2% 늘어나더라도 수시 전형 중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논술과 실기 비중이 낮아집니다. 문제는 정시 비율이 40에서 50%까지 오를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 지역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보다는 조금 더 상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도내 학생들도 지금보다는 수능에 대한 준비들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한 번의 교육계 변화 시점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예상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현재 고1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정시반, 수시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겨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중으로 정부가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육 현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학부모회 연합회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정시 확대가 아닌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교육연대도 오늘 성명을 내고 정시 확대는 입시 경쟁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유형 사립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춘천교대 등 13개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 첫 실태 조사 결과 일반고 학생은 학종에서 1.5등급 이내가 합격했지만 자사고, 특목고는 2.5등급 안팎의 학생이 합격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는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습니다. 지난주 본 방송은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와 춘천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의회와 사회단체 등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원의 인권 침해 사례와 춘천시의 안일한 대응이 드러나자 춘천시 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춘천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요양원 회의에 참석해
언론 대응과 호소문 작성 등을 언급했던 담당 과장은 아무런 주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국장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문제가 제기가 되고 민원의 어떤 그런 것이 나왔었을 때는 좀 심도 있게 문제점들을 파악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는 책임자 처벌과 위탁 계약 해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대다수가 정신과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들이라 춘천시가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했지만 춘천시는 요양원을 대변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춘천시에다가도 성명서 보내고 밝혀달라고 했을 때 춘천시에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분명히 이제부터 다시 또 파헤쳐 볼 거예요. 춘천시는 뒤늦게 법적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된 노숙자들의 퇴원 등을 검토하고 당시 담당 과장에 대한 주의 조치 등 모두 8가지 사항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며 다른 지역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서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려라 금강산! 열려라 금강산! 고성 지역 20여 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고성군청에 모였습니다. 올해 안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해 왔는데 지난달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 대표들은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에 지금 압박 카드가 지금 나와 있고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여기를 놓치면은 그런 오랜만에 기다렸던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까 봐 저희들이 빨리 정부에 앞장설 수 있게. 고성군도 조바심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 준비단을 구성해 최근에는 현대 아산 측과 체류형 관광 상품과 동해 관광 공동특구 개발 등을 협의했습니다. 통일 전망대와 화진포 일대 관광 개발 사업이 금강산과 연계되지 못하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DMZ뿐만 아니라 화진포, 건봉사 또 지역에 있는 관광 이런 건 금강산하고 관광을 연계되면 고성군에서는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겠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이달 18일에는 통일전망대 일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1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실증 사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원격 진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전 크기의 센서로 측정된 심박수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정상 수치를 넘어서자 경고 화면이 뜨고 위치 정보가 의료진과 구급대에 전달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데모용으로는 6명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략 최대 한 3,000명 정도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게끔 되어 있고 내년에 원주 출렁다리와 치악산, 걷기 대회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병원에서만 할 수 있었던 X선 진단을 도서벽지나 군부대 등 응급 현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 사업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구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이나 이동선 X선 실증 사업은 10월 17일 정상적인 협약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대학은 디지털 헬스케어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 분야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회가 실증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에서 발표한 거는 사실은 어떤 산업화 발전을 위해서 보건의료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출발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중소기업 벤처부 등이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사회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특구 사업은 기한별로 예산이 책정돼 진행되는 만큼 시작이 늦어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실증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알펜시아 개장 뒤 처음으로 실사가치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 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알펜시아 실사가치 평가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끝납니다. 개발공사는 실사평가는 알펜시아 개장 뒤 처음이라며 매년 회계감사에 맞춰 하는 장부 가치 평가액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의 장부 가치는 1조 원 정도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문화도시 기본조례 등 조례 제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인 1 예술교육, 소규모 상설 공연 등이 펼쳐졌다며 춘천을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 만드는 게 민선 7기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창작 종합지원센터 조성과 예술자산 보전과 계승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정부와 여당이 강원도 SOC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당은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도는 어느 지역, 어느 사업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 여당이 강원도 현안 사업을 외면하고 소외와 차별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도내 교권 침해로 인한 법률 지원이 130여 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치유센터 모두희를 통해 올해만 138건의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40건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43건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인권 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교사 성희롱, 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 강원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농업인 단체 임원들은 과거 FTA 체결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했더라면 이번처럼 큰 위기감은 없었을 것이라며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또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농산물 가격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기대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연석회의를 더 열어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장목 전환, 농민 복지 등 농업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에 본사를 둔 콜센터 업체인 한국고용정보의 노동조합이 오늘 3차 총파업 선포와 삭발식을 갖고 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지회는 올 들어 노사 간 12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는 사측이 3개월째 교섭을 거부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를 탄압한 일이 없으며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14회 동곡상 시상식이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동곡문화재단과 강원일보사가 마련한 올 동곡상 시상식에는 지역발전 부문의 우국재 삼청랜드 협동조합 이사장이 문화예술 부문 최선근 강원도 육상연맹 회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사회봉사 부문의 이미방 강원농원 대표,
교육학술 부문의 이명석 강원대 교수, 자랑스러운 출양 강원인 부문에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선정돼 각각 상금 2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춘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더존비존과 휴젤 등 춘천에 본사를 둔 22개 업체가 참여했고 면접 등을 거쳐 17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계층별 채용관을 운영해 구직자와 기업들의 엇갈림을 해소했고 구직 신청자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요령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언론사에 돈을 주고 해당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자치단체가 공개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양구군이 10개 상을 받는데 1억 8,700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홍천군이 13개 상에 9천여만 원, 철원군이 12개 상에 5천여만 원, 원주시와 영월군이 각각 2개 상에 2천여만 원씩을 지출하는 등 7개 시군이 41개 상에 4억 235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